동기부여와 위로가 되는 책 속 문장 첫 번째는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속 문장이지만 저는 김경일 교수님의 마음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 문장을 만났습니다. 처음 딱 이 문장을 읽는데 그냥 마음에 콱 하고 박혀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문장을 보자마자 가슴에 뭔가가 박히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커다란 행복만 쫓느라 일상 속의 행복은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하게 돼가 에드 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과정이며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보다는 최대한 커다란 한탕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필립 브링만과 그의 연구진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22명의 로또 당첨자들과 로또에 당첨된 적 없는 22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로또 당첨자들은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자들은 자신들이 미래에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로또 당첨자들은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법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짜릿한 한탕 사건이 일상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행복의 기원 저자 서은국 교수님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복권 당첨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첫 번째로 고른 이유는 비록 여러분이 큰 행복을 맛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지금 당장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성공과 커다란 행복만 바라보느라 미처 눈치채지 못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귀 기울여 봅시다. 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눠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도 봅시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기부여와 위로가 되는 책 속 문장 두 번째는 호아킴 데 포사다의 책 바보 빅터에 나오는 그때 빅터는 알지 못했다. 큐브는 각 면을 같은 색깔로 맞춰야 한다는 사실과 공원에서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저 문장의 앞뒤 맥락을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빅터는 또래 아이들보다 IQ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아버지와 함께 아동상담센터에 가서 여러 지능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능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빅터의 아버지가 지능검사 결과를 듣고 있는 동안 빅터는 알록달록한 큐브에 눈길이 갔습니다. 각 면이 이리저리 돌아가는 큐브에 매료된 빅터는 열심히 큐브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와 빅터의 아버지는 빅터가 큐브를 맞추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봤죠. 하지만 빅터가 맞춘 큐브는 단 한 면도 색깔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빅터의 아버지는 상담센터를 나오면서 빅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큐브 말이구나. 뭐 괜찮다. 그런 거 못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빅터는 큐브가 각 면을 같은 색깔로 맞춰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빅터는 처음 아무렇게나 섞여있던 그 큐브의 모양을 전부 기억하고 그 모양이 되도록 큐브를 맞췄던 것이었습니다. 즉 빅터는 단순히 각 면을 같은 색으로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해낸 것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사실 빅터는 바보 빅터가 아니라 천재 빅터였습니다. 바보 빅터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전 멘사 회장 빅터 세레브리아코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빅터는 사실 바보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보 빅터는 제가 중학생 무렵 때 읽었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저 큐브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이 영상을 기획할 때 바로 떠오른 책입니다. 그리고 바보 빅터 책을 꼭 여러분께 추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쩌면 빅터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정한 여러분의 한계를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조차 여러분의 진정한 한계를 맞닥뜨리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한계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동기부여와 위로가 되는 책 속 문장 세 번째는요.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나오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게 행동하라 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제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우울증을 극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준 아주 감사한 책입니다. 우울증 당시에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읽으면 부정적이고 공허한 생각만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추천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10권의 책도 안 읽은 저에게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은 읽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도 어려워요. 책 초반부를 읽는 내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어려워서 책을 덮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 책은 끝까지 읽어봐야 해 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책을 읽으며 마침내 에필로그 부분에 도착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다음에 한 문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게 행동하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울증 당시에 저는 가족의 짐이었어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부모님이 먹여주는 밥으로 겨우 연명하는 짐짝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곤 가족들의 생명과 맞바꾼 자원을 소모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 이후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책 속의 한 문장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 역시 깨달았죠. 12가지 인생의 법칙 덕분에 저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경험 속에서 제가 깨달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이 책에 얼마나 의지를 했었는지 지금은 책의 표지가 다 해져서 희미해졌답니다. 혹시나 삶의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동기부여와 위로가 되는 책 속 문장 마지막 4번째는 조동화 시인의 시집 나 하나 꽃피어에 나오는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집 제목과 동명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 시는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문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 낭독가는 아니니까 참고 들어주세요.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해도 별일 없겠지. 반대로 고작 나 하나 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조동화 시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 하나 꽃피어 라는 시를 통해 너는 고작 하나쯤인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문장을 읽고 저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격려를 느꼈습니다. 이 문장이 마치 저에게 너는 하면 잘하는 앤데 왜 그걸 썩히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나 하나쯤이 아니라 가급적 나 하나부터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저보다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분명 여러분도 제가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을 똑같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부터. 오늘 영상 내용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 속 한 문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제 인생을 바꿔준 문장들이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책이든 영화든 노래 가사든 저처럼 인생을 바꿔준 문장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그 문장들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께도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 문장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책 읽는 거 귀찮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책 속에는 이렇게나 좋은 문장들이 많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독서에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쁜 독서 추천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